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서 저 한번 만날 때마다 한 문제씩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근차근 서두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하는 거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거다. 시험 공부하면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은 한 70점 정도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모든 걸 완벽히 알아서 85점, 90점 맞자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은 천천히 가면 돼요. 지난주에 부동산 물건 변동에서 뭐 등기 채용권이라든가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이런 것은 등기법을 한 두 바퀴 돌고 와야지 제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설명할 수 없고, 다만 나중에는 심화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 들어가면 그런 판례를 정리할 거예요. 자, 얼리 넘어오시냐면 우리 교재로 따지면 257쪽으로 와보세요. 257쪽부터 오늘 진도인데, 다만 257쪽에 동사 물건 변동 얘기는 시험 문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다. 왜요?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다. 중개업을 볼 때 동산 중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의치르기 이런 얘기들, 점유계정 이제 중요한 파트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돼버려요. 그 전에 안 그랬어요. 1회 때부터 한 20회 때까지는 여기 한 7번 정도 나왔는데 21회 때부터 30회 때까지는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동산을 버리고 부동산 민법에 집중한다. 자, 여기 건너뛰시고 얼리 오시냐면 페이지 261쪽. 오늘 여기부터 진도예요. 자, 페이지 261쪽 보면 이 물건의 소멸 파트가 있어요. 오히려 동사 물건 변동, 선의취득 이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가끔 여기가 나온다는 점이요. 자, 이 물건 소멸 파트에서는 뭘 보는 거냐면 모든 물건에 굳이 말하자면 공통적 소멸 사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라면 소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지상권이건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면 모든 물건 다 소멸한다. 공통 소멸사 몇 가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물건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 용의물권이 있단 말이야. 각 물건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거기 가서 배워요. 예를 들면 모든 용의물건, 남의 부담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모든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돈 갚아버리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각각의 특유한 소멸사는 거기 가서 배우는 거고, 여기는 모든 물건을 공통적 소멸사를 보는 건데, 첫째,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 교과서 가보세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건물이 불나서 없어지면 그 건물의 소유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뭔데요?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물건이 없는데 뭘 사용, 수익, 처분합니까? 그 건물을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 잡은 건물이 불나서 없어져 버리면 그 건물에 잡은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이 뭔데요? 내 돈 안 갚으면 경매할 건데 경매할 목적물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건물의 전세권자예요. 2023년까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그 전세 목적 불나서 없어져 버리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물건은 물건에 가진 자산이잖아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물건 다 소멸하고, 다만 옆에 하나 적으세요. 거기 1번 옆에다가 이 과정에서 저 이런 데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오히려 물상대의라는 것이 이제 문제될 여지는 있어요. 물상대의. 자, 건물이 불나 없어졌는데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면, 어떤 토지가 수용되가 없어졌는데 수용보상금이 나온다면 그 수용보상금으로 화재보험금이 올라가서 저당권 내 돈을 갚아달라. 또 소유권자는 화재보험금을 즉 받는 거죠. 근데 가치변형물이라 그래. 그 가치변형물이 있다면 그 가치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니 재보상금이니 수용보상금이니 이런 구역에 가서 존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목적 멸실한 모든 물건 다 소멸한다. 소멸하는데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안 해서 소멸한다는 겁니까? 등기 안 해도.
그 건물이 불나서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게 건물 등기, 그럼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이 멸실 등기에서 폐설시켜 등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멸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멸실하면 그 전세권을, 소유권을, 저당권을 말씀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토지의 포락. 여기 딱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보러 할 때까지 안 해요. 이제 여기는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봐요. 토지의 포락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천가 옆에 있는 흙들이 물이 찰랑찰랑 되면 자꾸 이렇게 이제 개먹는다 그러죠. 자꾸 이제 물 밑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토지의 포락이라는 거예요. 포락이 벌어지면 그 토지 그 물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게 그 소유권 소멸은 절대 소멸이다. 없어지는데 땅이 흙이 없어져서 물 밑에 들어가는데 토지 소유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절대 소멸이란 말이 뭐냐면 다시 이것이 복구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물 밑에 찰랑찰랑 돼서 다 물 밑에 들어가 버렸는데 몇 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흙이 떠내려와서 다시 거기 쌓여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이제 이게 복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소유권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절대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흙이 떠내려와서 땅이 생기더라도 한 번 소멸한 소유권은 다시는 부활하지 않고 새로 생긴 거, 흙이 떠나서 생긴 그 땅은 국유가 되는 거, 국유가. 그래서 이런 소멸을 절대 소멸해 보는 거야. 한 번 포락이 되어서 없어진 토지 소유권은 절대 소멸이기 때문에 다시 그 토지가 복구되더라도 다시는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좀 두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나왔으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넘겨보세요. 소멸시효라는 게 소멸시효. 우리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물권법에는 물건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그 8가지의 물건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물건은 용의물건만 용의물건. 그 맨 밑에 있어요. 4번에.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남의 토지에 지상권 등기 내고 지역권 등기 냈더라도 1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상권은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랬게요. 자, 결론. 8가지 물건 중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물건은 뭐만 걸린다? 용의물건만. 소유권이, 점유권이,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소멸이 걸린다는 말은 없고 오로지 용의물건. 몇 년? 10년이 아니라 20년. 그 왜 아무것도 아닌데 강조하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일반 채권들은 보통 10년이에요. 용의물건만은 20년에 소멸이 걸린다. 3번 물건의 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단답식 문제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물건을 포기한다. 나 소유권을 포기한다. 나 점유권을 포기한다. 말려요? 안 말려요? 왜 안 말려서 말리지? 법학은 내가 내 권리 포기하는 거 아무도 안 말려. 그래요? 안 말리는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라 부르냐면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한테 포기한다는 말을 전달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 중에서 제한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물건. 우리는 뭘 갖고 제한물건이라 부릅니다?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의물건. 내 돈 받기 위해서 담는 담보물건. 이 두 가지 우리가 용의물건이라 불러요. 제한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나 전세권을 포기한다. 나 지상권을 포기한다. 나 저당권을 포기한다.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리는데 다만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거 없는 단독행위, 이거 있는 단독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저당권자가 내 권리 포기할 수 있어. 근데 포기한다는 말을 그 설정자한테 도달시켜야 돼.
전달하지 않고는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전매권 포기는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니까 나 혼자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포기나 의사를 전달시킬 필요 없지만 제한 물권의 포기는 지상권자가 전세권자 설정자에게 포기한다. 이 의사가 도달되어야 없는 있는. 그런데 이 단독행위라는 것은 단독행위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잖아요. 우리가 의사표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지면 되는 건 계약. 여러 개 의사하고 같은 말 모여든 건 합동행위를 불렀잖아요.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말 많고 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상권 등기 났어. 나 전세권 등기 낸 사람이야. 나 저당권 등기 낸 사람이 설정자한테 나 포기한다. 괜찮아.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그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까지 해야지 포기되는 거지. 등기 없이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목적물의 멸실, 뭐 또 소멸시효, 뭐 포락 이런 것들은 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포기한다는 것만은 등기를 뭐 해야? 말소. 이것만은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단다시 문제가 잘 안 나오면 안 해. 난 뭐 철저히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걸 안 해. 나온 거 갖고도 40문제, 37문제, 8문제는 나온 거 갖고도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모두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다 없어지는 거지만 포기만은 등기야. 말소. 등기 없이는 포기가 안 된다. 법률행위다. 이거 하나만은. 오케이. 그 다음에 혼동에다 별별 칠 건데 요즘 혼동 문제 나오는데 혼동이 이게 등기 문제인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263쪽에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 혼동의 유형 그래갖고 그 1번 소유권과 제한물 혼동이라는 파트 있죠? 거기다 별표를 2개 치는 거예요. 거기가 하이라이트다. 22회부터 30회 때까지 10번 본 시험에서 혼동은 4번 나왔어.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나오는 거야. 4번 나왔는데 4번 모두 영일 물었어요. 물론 교과서 보고 봐보세요. 혹신전 굉장히 꼼꼼하셔갖고 나는 성격이 참 꼼꼼한 성격이야. 좋게 얘기해서는 꼼꼼한 성격이야.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는 소심한 성격이야. 그래갖고 뭐가 모르면 불안해. 막 읽어봐. 읽으면 읽을수록 몰라요. 모르다 놀라운 사실. 참 그래서 이게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운전면허 학원 오면 운전면허 따는 거에만 집중해야지 운전을 잘하려고 하면 근데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면허 딴 다음에 잘하세요. 그거 보면 예를 들면 이 교과서의 이제 장단점이 그건데 265쪽에 보면 맨 위에 봐보세요. 여기 먼저 체크해놓고 제가 하려고 해. 3번에 보면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이 동일하게 기속한 때 4번 별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두 개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이 정도 지문이 나오면 90점 이상짜리 문제인데 문제는 본인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야. 31번 시험 보면서. 이거 나올 수도 있지. 이건 로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변호사 시험 볼 때 또는 법원제 검찰 시험 볼 때는 커트라인이 90몇 점이면 92점 막 이래요. 걔들 이런 거 갖고 이제 당락을 결정시키는 거지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고 가냐면 내가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꾸 잔소리하기 싫어, 이제.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앞으로 오시면 262쪽에 혼동, 법조문부터 볼게요. 혼동이란 말. 혼동이란 말이 뭐 같아요? 야, 뭐가 혼동, 그럼 뭐가 혼란스럽다는 얘기 아니냐? 혼동? 응? 일본 한자 용어인데,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혼동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작은 권리가 있어. 굳이 말하자면 권리 좀 작은 권리야. 이런 작은 권리 가진 사람한테 이 권리를 포함하는 더 큰 권리가 이 더 큰 권리가 주어져 버리면 이 더 큰 권리가 주어지는 순간 이 작은 권리는 큰 권리에 자동으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을 혼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작은 권리 가진 사람한테 그 권리 포함한 더 큰 권리가 주어지는 순간 그 작은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큰 흡수. 그걸 혼동이 벌어졌다 부르는 거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말은 복잡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1번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이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갑구 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하는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하는 건데 이 등기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등기부에서. 자, 볼게요. 자, 1항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고 다른 물건이 밑줄. 동일한 물건에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이 다른 물건이 뭐냐? 이게 제한물건이에요. 제한물건. 항상 여러분들은 무슨 예를 들면 부동산만 상상하시는 거야. 토지건 건물이건 기계 한 대, 젖소 한 마리 이런 거 상상하면 안 돼. 토지 건물. 소유권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건은 뭐라 그랬죠? 제한물건을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 조 하나 붙지 않으면 돼요. 요 조 하나만. 자, 보죠. 그러면 사회에서 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거예요. 이 혼동은 일단 어떻게 그러냐? 혼동은 이 물건 간에 주로 벌어져요. 물건과 물건 간에 주로 벌어져요. 혼동이. 그런데 이 혼동은 물건만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채권도 혼동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채권과 이 채권 간에도 혼동은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야.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채권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빌려줬어. 그럼 아버지는 나에게 3천을 갚을 채무가 있고 난 아버지에게 3천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모든 걸 상속받았어. 이렇게요.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받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 받으면 아버지 채무도 내가 인수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속받는 순간 내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상속받는 순간 내 채권 3천만 원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는 물건과 물건 간에는 주로 이제 이 소유권과 제한물건 간에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 소유자예요. 거기는 뭐 갑부죠. 이렇게요. 이 등기부 을구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 토지를 설정 등기 접수 넣을 접수 번호 원인 몇 월 며칠 설정의 원인으로 목적은 건축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기간은 2050년까지 지상권자는 을이. 그러면 이 등기부상을 보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토지를 빌려서 205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물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첫 문제가 어느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토지를 갑이 을한테 뭐 증여를 했든 매매를 했든 뭐 상속을 했든 어쨌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취득하면 이제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더 큰 걸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소유권이 있는데 무슨 내가 내 땅에 지상권을 빌렸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취득되는 순간 이 지상권은 혼동이 벌어져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혼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지 내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안 없어지고 싶어. 그건 나는 이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나 둘 다 있고 싶어.
네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 의사와 관계없이 더 큰 권리 소유권이 주어지는 순간 이 지상권은 자동으로 없어져. 네 의사와 관계 없어지는 거야. 즉 법률에 규정 있는 것은 뭐 하지 않아도 이 등기를 말소 등기하다. 이게 포인트야. 이 등기가 말소 등기가 돼 있어야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느 틈을 떼어봤더니 을구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을 봤더니 소유자가 을이야. 그러면 아니 얘가 소유자이자 동시에 지상권자야? 설사 이 등기가 말소 등기가 안 돼 있었더라도 이거는 소멸된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꼭 등기 말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했을 때 뭐 하지 않아도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출원전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느 건물의 전세권자야. 근데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항상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이 나오잖아. 매매를 받았든 증여했든 뭐랬든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가 내 건물에 전세 있는 의미가 없죠. 소유권 등기가 나는 순간 이 전세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된 거다. 주로 여기서 많이 벌어지는 여기서 소유권 제한물권 간에. 그런데 또 채권과 채권 간에 벌어져요. 또 혼동은 물건과 채권 간에도 벌어져요.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내가 오늘 굉장히 친절해. 내가 아주. 물건이야. 근데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 내가 어느 주택에 2년간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임차인.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세입자가 임차 목적물 그 주택을 취득해버렸어. 매매를 했던, 증여를 받았던, 뭐였든 취득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있다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 소유권은 물건, 임차권은 채권. 물건과 채권 간에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혼동은 물건만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물건,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다.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야. 물건, 채권 공통 소멸 사유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 볼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순간 이 을구에 있는 제한물권 자동으로 없어져야 돼. 등기를 말소등기 안 해놔도 없어져야 되는데 단 예외가 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멸치 않는 예외가 있어요.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소멸치 않는 예외가 있다.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내가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손해보거나 이 혼동으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순간 이 작은 걸린 제한물권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손해를 봐. 또는 이게 혼동 없어져 버리면 남에게 손해를 끼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혼동이 벌어지더라도 작은 권리는 없어지지 않고 존속한다. 시험 문제는 이거.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기본부터 보자고요. 근데 혼동 문제는 일단 등기를 등기부 갑굴구를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모르고선 조금 헷갈려 좀 이게. 약간 좀 그래 난이도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나중에는 안 어려워질게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3,000평짜리 토지예요. 평이란 말 안 쓰지만 소유자 누군가 등기를 떼어봤더니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에 나 있어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토지 등기 을구에, 이거 갑구고요. 을구에 저당이 두 개가 잡혀 있어.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1억 원. 저당 채권자는 A가. 그럼 이거대로 보자면 A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이 토지 경매에서라도 1순위에 따라서 1억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또 하나 잡혀 있어요. 저당 금액은 2억 원. 저당 채권자는 B가. 1번 저당, 2번 저당권자예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 갑이
두 사람한테 설정해 준 거죠. 그렇죠. 1억 빌리고 2억 빌리고 이 토지 가치는 굳이 말하자면 한 2억쯤 되는 땅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1번 저당권자 A가 이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1번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를 보자면 2번 소유권 이전 어쨌든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A는 내가 내 토지에 이제 1번 저당을 잡은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혼동으로 없어져 안 없어져야 돼요. 아, 내가 내 땅에 저당 잡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내 땅 경매에서 내가 돈 받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1번 저당은 소멸해야 되는 거야. 이 등기를 말소 등기 하잖아. 도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2번 저당의 순위가 어떻게 돼요? 순위가 1번의 순위가 승진해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 혼동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얘가 1억 받고 얘는 1억밖에 못 받는 애야. 경매 들어가면 2억짜리밖에 안 되는 땅이잖아. 근데 혼동 없어지는 바람에 얘가 순위가 올라오면서 2억을 전부 받아가게 됐잖아. 지금요. 자기가 손해보잖아. 내가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이때는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는 거야. 이때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야. 이때는 자 결론이 뭐냐면 후순위가 있단 말이야. 내가 소유권자 아니지만 어느 토지에 어느 건물을 잡은 사람인데 1번 순위야. 근데 밑에 후순위가 있어. 근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후순위가 1순위 순위가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승진해 버리면 내가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그때는 손해치 않고 존속한다. 이게 자기가 손해를 염려했을 때야. 그런데 2번 저당권자 물론 이해는 그림으로 하지만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오겠죠.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는데 2번 저당권자가 목적권 소유권을 취득했다. 얘가 취득했다. B가 취득했다. 그러면 2번 저당은 소멸할까요? 소멸치 않을까요? 얘 소멸하더라도 밑에 후순위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이거 소멸하더라도 자기 소멸 염려 없잖아. 밑에 후순위가 없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주어져버리면 이때는 소멸한다. 결론 아무것도 아니야. 등기부 을구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존속. 후순위가 승진에 올라올까 봐. 존속.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이것도 안 됩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야, 이게 1번이 취득하면 존속. 그대로 존속하는 거야. 응?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자기가 손해 볼까 봐. 순위가 승진에 올라올까 봐. 요 얘기. 남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자, 어떤 경우냐? 토지가 있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유형을 알아두셔야 돼.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때는 더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별일이 없는 한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 틀 정도 갖고 맞출 수 문제를 주는 것이 거의 10번 중에 8번, 9번이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자, 토지가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상 갑이에요. 갑. 근데 이 등기부 을구에 이 토지에 아까처럼 지상권이 설정돼서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은 건축을 보유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지상권자는 A가.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 계약권 2050년까지. 근데 지상권자 A가 이 지상권을 B한테 쫓아가서 돈 3천만 원 빌리고 너 내 지상권에다 저당 잡아라. 그래서 만약에 돈 안 갚으면요. 3천만 원 못 갚으면 이 지상권을 경멸하는 거야. 20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경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원래 소유권을 저당 잡는 거야.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저당 잡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민법에 전세권, 지상권. 다른 건 저당 못 잡아요. 뭐 지역권을 저당 잡는다, 유치권을 저당 그런 말 없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저당 잡힌 권리는 딱 두 가지야.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을 등기법에서 권리저당이라고 불러. 권리저당. 권리도 저당의 대상이 된다. 잡지 뭐. 그래서 3천만 원 빌려주고 얘가 이제 저당을 잡아요. 못 갚으면 이 지상권 이 땅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경매하는 거야. 자,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부기등기로 잡아. 부기등기. 여러분들 등기법 배울 때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순위를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권리 저당 항상 부기등기로. 1, 부기 1, 지상권부 저당 설정 등기. 그럼 이제 시험에는 그림을 안 주기 때문에 뭐라 표현하냐? 어느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다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기등기로. 그래서 저당 금액은 3천만 원. 누가? B가. 그러면 이거들을 보자면 얘가 지상권을 저당 잡았기 때문에 이 돈 안 갚으면 이 지상권을 경매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2050년까지 사용할 권리를 경락자한테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 증여받았던, 매매를 했던, 뭐 상속을 받았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원래는요, 내가 내 토지에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혼동이 벌어지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 지상권 잡은 저당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등기법 배울 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갈 순위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는 따라갈 순위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해버려. 직권말소. 이 등기관이 누가 시키지 않아 직권말소해버려요. 누구 권리 날라갔나요? 얘 권리 날라가잖아요 지금. 이때는 존속해야지. 소멸하면 안 된다. 남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러면 말로 표현하자 아무것도 아니야. 등기부에 갑구엔 소유권을 기록한다니고 을구가 이제 제한물권을 기록한다는데 그 을구에 부기등기를 잡은 애가 있어. 부기등기. 그 부기등기 잡은 애가 있다면 주등기 잡은 애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소멸해버리면 부기등기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말소. 남의 권리 해치게 되잖아. 이해되죠? 이때는 존속한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거야? 3가지 얘기한 거야. 응? 어느 느낌에 1번 저당이 있고 2번이 있다. 1번이 취득하면 존속. 후순위가 승진해 올라올 거야. 자기가 손해 볼 염려 때문에.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어느 등기부 을구에 그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자 있을 때는 그 지상권자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그 소멸해버리면 남의 저당권 날라간다. 남의 권리 해치기 때문에 그때는 존속한다. 이 정도 문제만 갖고도 이미 여러분들은 65점에 7점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을 막 복잡 물어버리면 물론 더 할 수 있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도 아까 양도담보권자도 이 다음에 다 할 거야. 거기까지 할 거야. 알았던 보다 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는 이게 기본 틀이야. 이것만 하면 기본 껴놓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사례 3가지. 다시 한번 말하면 존속, 소멸. 이때는 존속. 소멸은 안 된다. 남의 걸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원래 이렇게 더 큰 권리가 주어져 버리면 작은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져야 돼. 법률 규정에 따라 내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소유권이 얘가 나와요.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소멸치 않는 물건이 2가지가 있어. 다음 같은 경우는 설사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되더라도 소멸치 않는 권리가 2가지가 있다. 어떤 거냐면 점유권. 밑에 법조문에 있어. 거기 사망에. 점유권, 광업권. 이거 기억하셔야 돼. 광업권은 우리가 준물권이라고 불러. 준물권. 준물권이라고 불러. 준물권. 무슨 말이냐. 이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양립이 가능하다를 표현해요.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시에 2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야. 이 모순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2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양립이 가능하다 표현해요. 이 점유권자에게, 부동산 점유권자에게, 부동산 광업권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얘들을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이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 잘 나오는 질문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뜻이에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이 토지는 갑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야. 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 이익이 있는 한 이 토지 밑에까지도 다 소유권 미치는 거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내 땅 밑에 있는 흙, 안반, 지하수 다 누구 거예요, 이거? 얘 거예요. 얘 거예요. 이 위에 공간까지도 소유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땅 밑에 있지만 소유권 미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내 토지 밑에 있지만 이거 내 게 아니야, 이건요. 뭐예요? 광물. 광물만은 뭐로 한다? 국유로 한다. 내 땅 밑에는 철광석, 우라늄, 석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광물만은 국유로 하는 거. 광물만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이 땅 밑에 이 광물 채취권을 광업권이라고 불러. 광업권. 이 광업권 누가 따냈느냐? 국가로부터 을이 따냈어. 을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요. 갑 토지 밑에는 광물 채취권은 을이 갖고 있는 거야. 불편해 안 불편해요? 좀 불편하니까 광업권자 을이 쫓아가서 가봐 땅 팔아라. 내가 따블 줄게. 시세가 따블 줄게. 그래서 얘가 이 토지를 매입해 버렸어. 그 을이 등기를 내버렸죠. 그러면 을은 이 토지에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고 광업권도 있는 거지. 소유권 주어진다 광업 없어지면 안 되지. 이거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부동산 점유권자에게 광업권자에게 소유권 주어져 버리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어쨌든 혼동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선별치 않는 권리 두 가지. 그러면 점유권, 광업권.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남은 효과라든가 좀 어려운 지문들은 이 다음에 심화해서 좀 볼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일단 시험 문제는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이 다음에 오늘 등기도 좀 더 익숙해지고 하면 이 다음에 어려운 사례들은 조금씩 더 이제 심화에 들어가서 할 거고 별거 없어요. 원래 그렇다면 혼동이란 말도 알아두고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남에게 손해 끼칠 때 소멸청을 전속한다. 사례 아까 그 세 가지 점유권, 광업권. 혼동이란 말도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 알면 훌륭한 거야. 아주 잘했어요. 아주 거기다 붙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지문 나올 수도 있어. 어려운 점은 나올 수 있지만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늘 강조했던 지문 갖고 정답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만 갖고 작년 문제 어려웠어요. 작년 문제 비교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200지문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 지문이 아닌데 나온 새로운 지문, 이런 지문이 다 나왔네 하는 것은 700개 없어. 그럼 193개 지문은요? 다 기출 지문이야.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넘기시면 점유권 파트죠. 점유권. 점유권은 우리한테 약간은 부담스러운 파트예요. 왜 부담스럽느냐, 점유권이. 야, 나는 그냥 다 부담스럽다, 야, 모든 파트가. 이건 사실이야. 근데 점유권은 특히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 이 점유권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출제 비중이 가장 떨어져. 뭐 소유권이니 뭐 용의물권이니 저당권 이런 건 뭐 두세 문제씩 막 나오는데 점유권 거의 한 문제야. 한 문제. 5년 보다 보면 한 5번보다 어쩌다 두 문제 나오는 게 있어. 거의 한 문제인데 법좀 많아 이것도요. 점유권은 그렇지만 192조부터 210조까지 법조문이 18개나 돼. 법좀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 시험이 아닌 뭐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뭐 노스쿨에도 변호사 시험 볼 때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대등하게 중요해.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이 물건 8가지 중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떨어져. 이건 거의 한 문제예요. 거의 한 문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올해 한 문제 만난다 보면 돼. 이유는 점유는 동산 공시 방법이에요? 부동산 공시 방법이에요? 이건 동산 공시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공시 방법 점유가 중개 업무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통상 뭐 기계를 중개하고 뭐 젖소를 중개할 일이 있어야지 이게 문제되지. 그래서 동산 공시 점유는 중개 업무 볼 때 크게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냈어. 그래서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는 한 번도 안 냈어. 이게.
8회 때 이후부터는 한 문제씩 나오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두 문제 내는 애도 있어. 두 문제 나오는데 세 번 있어, 지금까지. 거의 한 문제인데 말뜻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결론이 이게 깊이는 어려운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책은 작년 30일에 재작 30회, 29회, 28회 4년 연속 한 문제 나왔는데 한번 어디 나왔냐? 전부 점유자와 회복자 연결 전부 물었어요. 일단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는 중요 볼 때 조금 약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파트예요. 그럼 어디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데 체크부터 해놔야죠. 많은 얘기를 배웠지만 결국 시험장에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넘기시면 284쪽에 그 위에 제목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4쪽이에요. 여기를 4년 연속 물었어요. 여기를. 거기 별일이 없으면 또 여기를 묻는다 봐야 돼. 여기가 별별 3개예요. 별별 3개인데 제목에 될 때 별별 3개 쳐놓고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이 중에서도 점유자 회복자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286쪽이야. 그 중에서도 제목에다 체크해놓고 점유자의 비용 산청권 요게 별별 3개예요. 별별 3개고 그런 다음에 별표 2개짜리가 있어. 혹시 사례 문제 나면 어디냐? 289쪽. 289쪽. 점유자 회복자 관계 4년 연속 나오다가 아이 너무 지루해. 맨날 여기만 내니까. 다른 건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야. 점유물 반환 청구권 별표 2개. 거기다 여기 쓰세요. 여기 나오면 사례 문제. 사례 문제예요. 혹시 사례 문제를 묻고 싶으면 이걸 물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사례 문제. 그런 다음에 어디가 제일 어렵느냐 이거는 가장 어렵고도 헷갈리는 데가 어디냐면 276쪽. 276쪽 보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는 파트 있어요. 여기는 원래 제가 별표 하나만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별표 하나 올렸어. 별표 2개.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풀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이 질문이. 왜? 1회부터 한 25회 때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자주 타주야. 여기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판례 이론이. 근데 25회 때부터 이 30회 때까지는 이게 바뀌었어요. 점유자, 두 문제는 안 나니까.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옮겨왔어. 근데 기출문제집은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유행이. 어떤 때는 나팔바지 입죠? 어떤 때는 백바지 입어요. 막 좁은 거. 그래요. 지금 유행을 따라, 이 시험도 유행이 있어. 최근에 출제 경향이 또 다른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다 합쳐버리면 자주 타주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 이게.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 회복자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주 타주는 판례를 우리 10개에서 외울 거예요. 전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 파트야. 이 세 파트는 볼 줄 알면 돼. 물론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점유가 무슨 뜻이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점유 상속 이렇게 간단한 개념은 설명드렸는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2시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유의 개념 잡는 파트, 이 개념이 중요할 수 있어요. 요거는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숙제야. 지난주 한 숙제 했나요? 지난주 제가 숙제 뭐 내줬나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아나 봐.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바쁘니까 제발 기초 강의 물건 들어오면 제가 물건과 채권의 비교 뭐 이런 것들 물건 법정주의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있다. 그거 한 2타임만 빠른 배속으로 1.2배속 내지 1.5배속으로 한번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신 분? 잘해요. 축하드려요. 다 합격. 여기 다 합격. 약간 불안해. 이쪽 약간 불안해. 하나하나가 밀리면 쌓이면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초 강의 어렵게 안 해놨어요. 기초 강의 빠른 배수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점유권 파트 찾으셔서. 이제 서론 파트 얘기 못하니까 바로 시험 문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바로 어디 들어갈 것이냐. 276 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과거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점유를 많이 분류하는 거야. 뭐 점유를 선의점유, 악의점유,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뭐 자주다, 타주다. 이 점유를 많은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그 중에서 자주점유다, 또 하나는 타주점유다, 자주점유, 타점유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뭘 갖고 나누는 거냐? 자주라는 것은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젖소 한 마리를 점유하고 있던 그 점유하는 물건에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라 불러요.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하는 물건에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의사를 가지지 않은 점유는 타주라 불러요. 그러면 타주점유라는 말은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뭐예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언젠간 돌려줘야지. 언제 돌려줘야지 하는 점유는 타주.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전혀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그건 자주. 이 분리하는 건데 왜 나누는 것이냐? 이걸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별, 실익.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요. 어느 물건에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자주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고 언젠가 돌려줘야지 하는 타주인지는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취득시효예요. 이것 때문에 배운데도 과언이 아니야. 이 취득시효의 차이가 벌어져요. 자, 취득시효란 말이 뭐냐면 이다 보면 일단 시효제도. 시효는 시간의 효력이야. 시효는 시간의 효력을 줄인 말이야. 오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도 내가 오랜 시간이 흘러가 버려 소유권을 얻는 방법이 있어. 남의 땅도 내가 20년 점유하면 소유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효를 불러요. 그런데 그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자주점유자만이 이 취득시효가 되는 거야. 남의 땅 100년을 깔고 앉아도 내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소유자가 없는 타주점유라면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 자주한테만 인정해. 자주점유자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서 이 다음에 오랜 시간을 흘러가면 소유권을 얻는 거지. 타주점유자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남의 땅 점유했더라도 취득시효가 안 돼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하나는 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야. 무주물, 선점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선점이라는 것은 동산에만 있는 거야. 선점, 습득, 발견 다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얻는 방법인데 부동산을 선점했다, 부동산을 습득했다, 부동산을 발견했다는 말은 없고 동산 소유권만 있는 방법인데 이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뭐냐면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얻는 방법이에요. 특수한 소유권 방법인데 자, 산에 올라가서 산토끼 누구 거예요? 산토끼 잡는 사람 거야. 산에 주인이 없는 산삼 누구 거야? 그렇죠. 발견한 사람, 캔 사람 거야. 그게 바로 선점은 소유권 얻는 방법인데 다만 먼저 점유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소유의 의사 한마디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자주점유가 소유권을 얻는 거지 먼저 점유했더라도 이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자 보세요. 누가 소유권 얻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두 친구가 봄철이야. 코로나도 풀리고 두 친구가 등산에 갔는데 봄철인데 올라가다가 야 좀 쉬었다 가자. 나무 그늘 밑에 둘이 앉았어. 그래서 이제 물도 마시고 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뭘 깔고 앉았는데 풀을 깔고 앉았는데 맞은편에서 봤더니 그 친구가 깔고 앉은 게 풀이 아니라 산삼 이파리예요. 그 넓은 잎부 사이로 막 산삼 이파리가 막 삐쭉삐쭉 보여. 산삼 봤어요 이파리? 뭐래요? 인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인삼 이파리 5개 잎이 막 깔고 비비고 있어. 난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짜 그만 가자 일어나자마자 내가 맞은편에서 슬라이딩 했어. 슬라이딩하면서 신봤다 그랬어요. 두 뿌리가. 먼저 히프 깔고 비빈 애는 친구. 신봤다 외친 건 홍남기야. 그 산삼 소유권 법조 누구한테 있는 거야? 신봤다한테 있는 거야. 신봤다. 먼저 점유했지만 걔는 전혀 소유 의사가 없잖아.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신봤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내 소유한다는 의사를 내가 분명히 한 거야. 내가. 그러면들이 여기서 좀 교훈이 뭐예요? 산삼 발견하면 먼저 가서 집으려고 그러지 말고 신봤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게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먼저 점유했더라도 먼저 비빈 애는 아무 의식이 없잖아. 걔는 소유권 못 줘요. 이 소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지네. 이 두 가지는 누구한테만 인정한다? 자주점유자한테만 인정되는 소유권이야.
자주점유자 맞다. 타주는 이게 이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두 가지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자주냐 타주냐의 판단 기준이야. 처음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뭘 갖고 판단할 것이냐. 소유자가 있다면 뭐 효과를 주고 소유자가 없는 타주는 효과를 안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소유자가 있는지 소유자가 없는지는 점유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자주냐 타주냐는 점유자 네 마음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을 놓고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하나 멤버 배울 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남들이 결정, 남들이 내 자신을 결정하면 내 자신만 놓고 뭘 결정하면 주관적이라 불러요. 주관적. 근데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주와 타주는 네 마음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다 이 부동산 취득시효 배워 들어가려고 이거 보는 건데 이 땅을 내가 지금 35년간 점유하고 있어. 35년 전에 어떻게 점유 시작했냐? 토지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점유 시작했는데 35년이 지나도 땅 주인이 안 나타나. 행방불명 됐는지 월북했는지 드디어 40몇 년 만에 그 자손이 나타났어. 그런데 내가 점유를 시작할 때 토지 임대계약을 맺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설정하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권리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잖아. 계약기간만 끝나면 돌려서가 있는 거잖아. 내 공사비를 안 줘갖고요. 공사비 안 줘갖고 이걸 유치했어 내가. 나 공사비 줄 때까지 네가 인도 못해. 유치했는데 10몇 년, 20몇 년 지나도 건물주가 나타나 돈을 안 갚아요. 20몇 년만 나타났어. 나 취득시효 20년 지났어. 그럼 유치권자의 점유는 권리 성질이 언젠가 돈만 갚으면 유치권이 그거죠. 돈만 갚으면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럼 네가 아무리 돌려줄 의사가 없더라도 그건 타주가 되는 거지. 네가 돌려줄 수 없다 자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이런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계약기간만 끝나면 돈만 갚으면 돌려줄 건 타주가 되는 거지. 네가 돌려줄 수 없다 자주 되는 거 아니다. 남들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권리 성질을 놓고 네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자주와 타주의 판단 시점. 어디를 놓고 판단할 것이냐. 자주와 타주냐는 시점은 맨 처음에 점유 개시 시에. 시점 딱 이거예요. 이거 놓고 판단하는 거야. 자주와 타주냐는요. 그 후에 현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현재는 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 있었던 데 상담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부터 27년 전에 옛날 받은 상담이니까 내가 37살 때 받은 상담이니까 진짜 40년도 넘은 얘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인천에 있는 단독주택을 대지 30몇 평에 건평 20평짜리 정도를 속칭 전세 임대 얻은 거야. 그때 당시에. 인천 집을 임대 얻었는데 27년이 지나도 집주인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야. 나타나서 세를 올려달라나 나가라든가.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궁금하더라는 거. 무슨 집주인이 한 번 연락이 없냐? 그래서 한번 그 계약서를 펴본 거야, 이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펴보니까 주소지가 나오잖아, 거기가. 지금처럼 전산화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 동사 한번 찾아간 거야. 이분, 이 주민등록 확인하러 왔다고 했더니 이분 행불이라는 거예요. 이분 주민등록 말소가 돼 있어, 거기서. 거기서 말소가 돼 있고 딴 데 전입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았지 뭐. 이분이 이제 중개사 공부하러 나와서 취득시를 배운 거야. 남의 것도 20년 점유하면 20만 전을 소유권 얻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라도 그분 후손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명으로 돼 있는 집이니까 돌려달라 할 때 나 취득시 요청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따 보면 나중에 배우면 취득시효는 이 자주점유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27년 전에 점을 시작할 때 임대계약을 맺고 지상 설정하고 점을 시작했다면 권리 성질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그럼 현재 계속 몇 년이야? 계속 타주 되는 거야. 이때 결정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건 타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기하면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 임대계약을 시작하고 임대차점을 시작했기 때문에 했더니 자기는 돌려줄 수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돌려줄 수 없다 자주 되는 거 아니고 현 시점을 갖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어쨌든 판례에 따르면 맨 처음 점을 시작할 때 전세권, 지상은 임차권, 무단점유, 악의점유, 불법점 이렇게 점을 시작했다면 타주라면 계속 타주가 되는 거지. 현재 네가 돌려줄 의사 없다 자주 되는 거 아니다. 언제 결정나면 끝나는 거다? 점유 개시 시에. 그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취득시효. 그분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저랑 눈을 안 맞춰. 시점은 점유 개시 시에. 근데 네 번째 자주냐 타주냐가 이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 취득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데 애매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 애매할 때는 우리 민법의 197조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법조문이에요. 자주는 타주는 잘 모를 때는 다 뭐로 본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자, 한번 내볼게요. 점유자들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를 입증하여야 맞아 틀렸어요. 이미 땡. 추정하는 것은 입증.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상대방이.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입증해야 돼? 타주를 입증해야지만이 자주가 깨지는 거지.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을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 문장도 아닌 것 같지만 때에 따라 점유자들은 스스로 자주점을 입증하여 이미 틀린 지문이야. 추정해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상대방이 타주 입증 못하면 다 자주로 통과되는 거예요. 점유자 유리하긴 하죠?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이 두 번 나왔던 지문인데 이 지문은 얼마 숱한 분들이 이 지문에 눈물을 뿌리는지 몰라. 이 자주점유란 한 번만 잘할게요. 이 정의는 뭐죠? 정의. 개념.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가? 이걸 막상 물으면 어려워요. 자주점유란 질문이 시작돼요. 이러이러한 걸 자주점유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요.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가? 이 개념, 정의를 내리는데 자주점유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 내가 어떤 물건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이런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라고 정의 내리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네, 틀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이 물건을 점유할. 근데 어떤 물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내가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이 토지건 건물이건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이 있다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럼 뭐냐 자주점유가? 자주점유란 어떤 물건의 그냥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여. 정의는 이거만 맞아요. 참 말도 어려워. 이거 두 번 나왔던 질문인데 그러면 이 자주점유의 정의를 물어. 정의. 뭘 자주점유라 부르는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지문들을 보면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면 자주점유의 정의를 물었을 때 갑자기 지문이 문장이 비슷하잖아요. 헷갈리면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을 주는 그분이 계셔. 그럼 항상 누굴 생각하냐? 도둑놈. 도둑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불러. 도인. 이 도둑을 생각해야 돼. 도둑. 자, 도둑놈이 밤중에 들어가서 명품 시계 하나를 훔쳤어. 시계 훔쳐서 시계를 현재 차고 다니고 있어. 훔친 시계야.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으면 도둑놈은 훔친 시계를 차고 다니면 이 훔친 시계, 그 도둑놈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지. 언젠간 돌려줘야지 하면서 도둑질했대. 그게 도둑이야 그게? 소유회사를 가지고 하니까 도둑이 되는 거지.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도둑놈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건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아니에요. 도둑놈이 현재 차고 있는 시기에 내가 훔친 시기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소유권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도둑놈, 이 자주점유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로 해요. 그럼 도둑놈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죠. 또 도둑놈이 훔친 시계를 점유할 정당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정의하면 도둑이 점유는 자주가 될 수 없죠. 근데 왜 자주 되는 거야? 어쨌든 소유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 도둑놈이 도둑질한 시계에 보면 정당 권리가 있다 믿어요. 아, 도둑놈이 훔친 시계에 무슨 소유권이 있다 믿어요. 근데 왜 자주냐?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소유사만 가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어떤 문제 헷갈리면 누굴 떠올리자? 도둑. 도둑의 점유는 자주다.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하여 땡. 도둑질한 물건에 점유해서 정당한 거나 있다 믿고 하는 점을 자주점유하여 땡. 소유사만 가지면 되는 거야. 소유사만. 헷갈리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도둑놈.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예요. 요거 정의 내리는 거. 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 지금 복잡하게. 요거만 맞아. 요거만. 요거 하나 챙겨.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구체로 들어가면요. 자준, 타준지인데 판례가 한 8개씩 또 다져 나오는데 10분 쉬었다가 제가 체크할 건 몇 가지 체크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